over, you just can't breathe. Do you feel your bones start to shake? Do you feel the earthquake? Do you feel your bones start to shake? Do you feel the earthquake? Do you feel your bones start to shake? Do you feel the earthquake? Do you feel your bones start to shake? Do you feel the 안녕하세요, 윤성기 세무사입니다. 오늘 티키타카 3화 촬영을 진행할 건데요. 저희가 원래 3화를 찍긴 찍었었어요. 근데 내보내기가 좀 그래가지고 프로 질문을 한 분을 모시고 제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 모신 분은 시사오늘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기자분이신데요. 세무 티키타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오늘 건설부동산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박근홍이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뭐 여기 나오신 게 저가 더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여쭤볼 게 하나 있어서 네. 마침 2호 전에 세무 티키타카 네. 영상을 보니까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네.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아무래도 건설부동산 쪽에서 기자 일을 하다 보니까 최근 사실 이슈가 임대사업자 등록이에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얼마 전부터 날라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몇몇 언론에서 이제 종부세 폭탄이다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신 다주택자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네. 근데 마침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게 특혜가 맞는 건지. 특혜는 아니고 세원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세원관리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하려는 걸까요? 이게 과세 형평상의 문제가 지금까지 좀 있어 왔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시는 이제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충분한 세원관리가 되세요. 근데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도 잘 안 돼 있으시고 자진해서 시고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원관리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 세원관리를 하고자 이제 혜택을 주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시킨 정책적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원관리라는 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이제 세원관리거든요. 그럼 세원관리라는 건 엄밀히 얘기하면 세수를 끌어올린 과세 형평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세원관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택 임대사업자분들은 분명히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등록을 하라고 촉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세제 혜택들을 파리부동산 정책 때 내세웠던 거죠. 그럼 그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에 실제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2016년도에 20만 명에 불과하던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분들이 2018년도 들어서는 이제 37만 명 정도 늘어나셨는데 대략 2배 가까이 벌써 늘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원 관리를 위해서 임대사업자한테 특혜를 제공한 네. 정부 대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네, 저는 성공을 좀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정책적으로 성공을 분명히 했음에도 왜 1년 만에 네. 9.13 대책을 통해서 다시 임대사업자들을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람이 만드는 법안이다 보니까 분명히 미비한 점들이 초창기에는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비한 점들을 이용해서 이제 주택을 사재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이게 투기성으로 좀 번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혜택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걸로 보입니다, 저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을 한 것이다. 네. 임대사업자 등록 과연 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 제가 세무사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20년 1월 21일까지 이제 미등록을 하실 경우에 가산세라는 게 붙기 때문에 등록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산세라면 어느 정도 붙는 건가요? 받으시는 월세 금액의 이제 0.2% 붙거든요. 0.2%라면 진짜 집을 많이 보유하신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안 갈 수 없는 그렇죠.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이제 세금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는 이제 종부세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양도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소득세처럼 이렇게 초과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이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 이 구간을 낮출 수 있게 합산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이 있습니다.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간단하게 가장 와닿을 수 있는 예를 좀 설명드리면 전기세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한 집안에서 이제 전기를 많이 쓰셔서 전기세 폭탄이 나오는 것보다 양쪽 집으로 약간 그 전기를 나눠서 내시는 게 좀 절감이 되시는 이런 효과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엄청난 효과인데 네. 전기세 같은 거. 근데 이 종부세를 이렇게 절세를 하려면 네. 그 약간 기준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이제 종부세에서 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의 요건이 조금 있는데요. 이 요건은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 수도권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공시가격이 이제 6억 원 이하이셔야 되고요. 지방자치단체랑 세무서에 각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 것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8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임대료는 5%로 제한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예,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보유하신 기간에 대한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것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8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해주셔야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무조건 임대주택 사업을 등록한다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이 과연 이 기준에 맞는지 그것부터 먼저 판단해 주셔야죠. 그렇군요.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2019년 세법 개정안, 뭐 여기에도 임대 사업자분들이 유의해야 할 게 담겨 있다면? 이제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제 소득세가 이제 혜택 부분이 이제 축소가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원래는 4년 이상 임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30%, 그다음 8년 이상 임대하시는 분들이 75% 감면을 받던 것을 이제 이거를 각각 20%랑 50%로 세금 감면 자체를 좀 낮추는 이제 개정이 통과됐죠. 꼭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알아야 될 정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네, 무분별하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누린다든지 뭐 각종 혜택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무 기간을 좀 이행하라고 과태료 자체의 이제 수위를 좀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제가 어렵게 세무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를 하든 임대주택 사업에 규제를 하든 네. 정부에서 내세운 명분은 그거였어요. 집값 하락 안정화. 그러니까 집값을 좀 낮추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시키고 또 규제하겠다고 실제로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직접 하면서 네. 정책을 펼쳤거든요. 네. 과연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게 타당한가? 또 과연 잡을 수는 있는가? 정말 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타당성 여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는 걸까요? 집값을 잡을 때 이제 결국은 세금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한 부분을 건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순히 거래 비용 자체를 줄이는 것 하나만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여쭤본 거는 저희 기자들이라든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양도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면 시중에 그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추측을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세무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결국 사람 심리가 작용하는 게 집을 사고 파는 문제고 그럼 기자님이 만약에 집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보유세가 강화됐으면 전월세를 좀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집주인이면은 팔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지금 굳이 이거를 팔아서 뭐 어느 정도 혜택을 볼지도 사실 모르는 거고 이런 정책적 방향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 네, 이상 세무티키타카의 윤성기 세무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Over, you just can't breathe. Do you
feel your bones start to shake? Do you feel the earthquake? Do you feel your bones start to shake? Do you feel the earthquake? Do you feel your bones start to shake? Do you feel the earthquake?